이미 메일로도 설명을 드렸지만 이 외에도 뭐 몇 가지 더 있어요. 증상들이. 이 모든 증상들은 서로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습니다. 볼관 기저근의 변형이 배꼽을 변형시키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얘가 변형됐으면 배꼽 위치도 변형될 수는 있지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배꼽 위치 변형으로 인해서 복부 통증이 발생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모상건막이 변형됐다고 해서 뭐 골반 기저근이 변형에 영향을 미친다. 그건 아니란 얘기죠. 이 변형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날 수는 있지만 서로 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진 않는다. 하지만 증상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이유는 한 가지 원인이 있기 때문이에요. 일단은 서로 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이유는 근막으로 설명을 하면 좀 더 쉬워요. 자, 제가 설명하는 근막은 무엇이냐면은 근육 하나하나를 싸고 있는 근막이 아니라 복직근이 있고 저기 대퇴직근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흉쇄유돌근이 있어요. 그러면은 앞쪽 선에 있는 이 근육들을 하나로 이렇게 감싸고 있는 막이 있어요. 얘네가 마치 하나인 것처럼 싸고 있는 막이 있어요. 이 근막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을 뭐 표면 전방선, 뭐 심부 전방선, 뭐 표면 후방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 후방 쪽에도 이제 이쪽 뭐 기립근에서부터 뭐 햄스트링, 비복근 지나서 뭐 아킬레스건, 그 다음에 발바닥까지 이어지는 이 근육들을 하나로 묶어주고 있는, 마치 하나 얘네가 하나인 양 묶어주고 있는 아주 커다란 막이 있어요. 얘네는 두피를 지나서 이마까지 연결이 돼요. 표면 후방선은. 전방선 같은 경우도 뭐 이렇게 해서 발등까지 이어져 있습니다. 자, 얘네를 근막이라고 하는 거예요. 얘네를 기준으로 봤을 때 골반 기저근은 심부 전방선에 해당이 돼요. 전방선의 일부분이에요. 배꼽 같은 경우는 표면 전방선에 해당되고요. 복부 통증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러니까 근막에 관련된 거는 나선선이에요. 그 다음에 모상건막 같은 거는 표면 후방선에 해당돼요. 자, 근막적으로 봤을 때도 다 다른 부류에 속해 있는 거예요. 네. 표면 후방선에 복부 통증이 일어날 수 있는 근육은 관여되어 있지가 않아요. 마찬가지로 배꼽의 위치는 표면 전방선에 관련이 있어요. 표면 후방선과 겹치는 부분이 전혀 없다는 이야기예요. 골반 기저근 같은 경우도 같은 전방선이지만 배꼽이 관여되는 표면 전방선에는 아무런 관여가 되어 있지 않아요. 배꼽은 우리 복부 전면 정중앙에 있죠. 얘는 복직근의 정중앙에 있는 거예요. 표면 전방선에 해당이 돼요. 자, 그런데 골반 기저근 같은 경우는 여기 이렇게 있어요. 요추를 타고 흉곽 내부를 받치고 목으로 연결이 돼요. 그래서 두개골 외측으로 연결이 됩니다. 보시면 배꼽하고 아무런 연관성이 없어요. 배꼽을 완전히 건너뛰었죠. 복부하고도 연결이 없죠. 복부 통증하고도 관련이 없어요. 자, 모상건막은 위치가 바로 여기입니다. 두개골, 우리 두개골 중앙 가운데 뒤통수에서 정수리 지나서 이마로 연결되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골반 기저근이 속해 있는 심부 전방선은 두개골 외측, 귀 주변, 귀 바로 위쪽으로 연결된다고 보시면 돼요. 귀 바로 위에 부분만. 그래서 모상건막과는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어요. 다 따로예요. 자, 그럼 얘네가 같이 공유하고 있는 부분은 무엇이냐? 골반이 표면 전방선, 복직근의 기시점이 치골 부위입니다. 그리고 골반 기저근이 부착된 위치가 치골에서 이 꼬리뼈 끝쪽이에요. 골반이랑 관여가 되겠죠, 당연히. 자, 복부 통증. 복부 통증이 일어난 이유는 이거 내복사근, 외복사근 둘 중에 하나예요. 두 개가 같이 될 수도 있고, 내복사근의 기시부가 장골극에서 치골 쪽으로 이어지는 서해부 쪽이에요. 자, 그럼 모상건막은 어떻게 이 골반과 연결이 되느냐? 청골 부위에서부터 요추 지나서 등 전체를 덮고 있는 근육이 기립근이에요. 두개골 하부까지 연결이 돼 있어요. 여기를 지나치면 모상건막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모상건막은 기립근의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어요. 기립근의 기시부는 청골에 있고요. 역시 골반의 일부가 되는 거죠. 청골은. 그래서 모상건막, 복부 통증,
배꼽의 위치, 그다음에 골반 기저근, 이 모든 부위에서 생겨나는 문제는 각각 개별적으로 문제가 일어나게 됐지만 공통적으로 골반이라는 접점을 이루게 된다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지금 아마 메일을 주셨던 분의 기준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방송 보시는 분들은 조금 이게 뭔 소리지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요거는 제가 일단 빨리 넘어갈게요. 그래서 제가 메일을 드렸을 때 서로 이 변형이 서로 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진 않는다. 그저 얘네들은 동일한 원인을 갖고 있을 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자, 모상건막. 모상건막은 표면 후방선에 해당되고 그 표면 후방선이 눈썹까지 연결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마 변형의 원인이 될 수 있겠죠. 사실 영향을 미친다기보다 서로 연결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이것은 표면 후방선에 같이 포함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이에요. 자, 그리고 복부 통증 같은 경우는 왜 한쪽만 일어나게 되느냐? 여기 갈비뼈가 이렇게 있어요. 복직근이 여기 이렇게 있고 여기 치골 부위를 기시점으로 사용해요. 세로로 이렇게 있어. 복사근들이 이렇게 있게 되는데 여기가 기시부가 돼요. 갈비뼈 이런 데가 기시부가 돼요. 그리고 요 부위에 근육 경막이라고 근막이 찝힌 부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경막은 이렇게 복직근을 가르는 위치가 되기도 합니다. 이게 식스팩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 내복사근과 복직근이 만나는 요 지점, 이 지점이 과하게 뭉치게 되면은 아무래도 복부에 통증을 일으킬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얘네가 골반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딱 균일하게 위치가 멀쩡한데 문제를 일으킬까요? 좌우가 균일한데 안 일으켜요. 절대 안 일으킵니다. 하지만 골반이 한쪽이 이렇게, 한쪽은 이렇게 돼 있고 골반이 회전이 일어나서 한쪽 골반이 열리게 되면은 열린 쪽 골반이 머리 쪽이 앞으로 전만되고 반대쪽은 선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이쪽이 골반 안쪽이 더 많이 보이고 좌골 쪽이 뒤쪽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위쪽은 이렇게 되고 이 위치가 변형이 됐죠. 내복사근이 시작되는 부위 위치가 변형이 됐어요. 과신전이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한쪽 부위에서. 이쪽은 길이가 짧아졌어요. 짧아짐을 위해서 더 뭉친다? 그래서 한쪽 복부에서만 통증이 일어난다고 느끼시는 거고요. 자, 그리고 골반은 이렇게 돼 있어요. 좌우가 나눠져 있다는 얘기예요. 청골을 기준으로, 그러니까 척추의 뿌리부를 기준으로 청골 부위랑 좌우 장골이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 치골 부위를 기준으로. 그러니까 좌우가 존재하게 돼요. 실질적으로 서로 떨어져 있는 거예요. 각각의 골격이란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위를 근막들이 덮고 있고 근막이 덮여진 그 위를 피부가 덮고 있는 거예요. 장골이 이렇게 좌우가 비틀렸는데 골반 기저근이라고 멀쩡할까요? 골반 기저근도 비틀렸겠죠. 골격이 삐뚤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골격 위에 붙어 있으니까 근육은 틀 자체가 삐뚤어져 있는데 그 위를 덮고 있는 뭐 막 이런 것들이 안 삐뚤어질 리가 없거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 여기서 여기까지의 거리를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좌우에 차이가 난다는 거죠. 이 위에 덮여져 있는 게 우리의 피부고 외곽만 봐도 왼쪽 옆구리는 쏙 들어가 있고 오른쪽 옆구리는 완만하게 되는 거죠. 요 차이가 났듯이 그 골반 기저근 쪽 주름과 살의 분포도 또 역시 마찬가지로 차이가 생길 거란 얘기입니다. 복부 통증 얘기는 복사근의 시작과 끝점의 길이 차이가 너무 과하게 신전돼서 분명히 한쪽에서 통증이 일어날 수 있다. 모상건막은 아까 말했듯이 표면 후방선에 해당되고 골반이 기울어져 있으니까 기립근도 삐뚤어져 있을 거예요. 근데 이건 기립근이라기보다도 척추 자체가 삐뚤어져 있기 때문에 척추 끝자락에 꽂혀져 있는 두상도 기울어져 있을 거란 말이에요. 한쪽으로. 그 위를 두개골을 덮고 있는 모상건막이 안 삐뚤어져 있을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증상들은 서로 간에 직접적인 연관성은 없지만 동시다발적으로 발생될 수 있는 현상이긴 하다라고 이야기를 드렸던 거고,
문의 주셨던 분은 수술을 했는데 수술 결과가 또 의사와 협의됐던 것과 전혀 다른 거예요. 이 증상들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아요. 이건 누구나 겪을 수 있는 문제예요. 이 수술 후 후유증은 신체적인 게 아니에요. 심리적인 겁니다. 이게 다 문제라고 느껴지는 거예요. 이러한 문제들을 누구나 비슷하게 겪고 있어요. 그것을 얼만큼 심각하게 받아들이냐 차이죠. 본인은 이것을 좌우 불균형에 대한 이 차이를 문제라고 인식하고 수술을 감행했어요. 당연히 결과가 좋을 리가 없습니다. 우리 몸의 심장은 어쨌든 왼쪽에 있어요. 좀 더. 인체 내부에서 발생되는 진동 자체가 왼쪽으로 좀 더 집중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왼쪽으로 충격이 더 많이 꾸준히 자주 일어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불균형한 것이 정상입니다. 어쩔 수 없어요. 그건. 우리가 서서 생활하는 환경, 지구의 중력은 일정할까요? 지구는 완전한 구체를 이루고 있을까요? 아닙니다. 완전한 구체가 아니에요. 그렇다는 이야기는 지구 중심에서, 지구의 핵에서 발생되는 중력이 일정하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딘가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다는 얘기예요. 인체 내부에 있는 진동 자체도 좌우가 불균형한데 우리가 서서 살고 있는 이 환경조차도 그 환경에서 발생되는 압력이 일정하지 않다는 이야기예요. 즉 우리 몸은 불균형한 수밖에 없는 환경 속에 있다는 얘기죠. 매우 지극히 정상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불균형함을 수술을 통해서 맞추려고 했으니 되게 어렵죠. 그렇다 보니까 자신이 생각한 결과가 나오지도 않았을 뿐더러 의사와 협의된 결과를 얻지도 못한 거죠. 저한테 메일로 문의 주셨던 분은 현재 겪고 계신 문제는, 굳이 문제라고 따질 수 있는 문제는 신체적인 거가 아니라 심리적인 겁니다. 왜 심리적이냐? 자신이 문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심리적 문제가 생기고 있는 거예요.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은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여기에 집착하시면 안 돼요. 자신이 문제라고 생각했던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걸 문제라고 생각했고 수술을 해결 방법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그래서 더 큰 문제가 생겼어요. 왜? 문제가 아닌 것을 해결하려고 했기 때문에 문제가 생겼거든요. 그래서 더 큰 문제가 된 거예요. 결국은 메비우스의 띠죠. 도돌이표가 되는 것 뿐이에요. 즉 해결하려고 하면 해결이 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정리를 해야죠. 정리해야 될 게 무엇이냐? 제가 봤을 때는 의사와 상담을 통해서 수술을 진행했단 말이에요. 결과는 그 협의점과 달랐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의사와 해결해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하지만 그 외에 본인이 겪고 있는 현상들, 증상들, 본인이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들, 수술 후 후유증이라고 생각하는데 수술 후 후유증 아니고요. 제가 봤을 때는 수술 후 후유증이 아니라 수술 후에 더 부각되어 보이는 거라고 봐요. 수술 전에도 이미 불균형으로 인해서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었는데 수술 후에 문제가 더 커지다 보니까 자잘한 문제들도 더 도드라져 보이는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일종의 성형 중독 같은 약간 요런 증상으로 좀 보게 돼요. 성형을 하게 되면은 내가 내 얼굴에 칼을 댔는데 그 칼 댄 것에 아무래도 시선이 더 많이 가게 되니까, 내 얼굴이라서 더 많이 가게 되니까 세세한 부분까지 되게 뭐랄까 도드라지게 보이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문제가 더 크게 보인다는 거예요. 보여지는 현상이 더 크게, 더 도드라지게, 더 격차가 있어 보이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더 심각하게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랄까 머리가 너무 복잡하고 깨질 것 같은 거예요. 스트레스가 높아지고 있는 거죠. 스트레스 머리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머리를 받치고 있는 것은 경추죠. 경추가 틀어지면은 그 주변 근육들이 변형이 되게 돼요. 승모근이 바짝 설 수밖에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승모근이 바짝 서는 이유는 수술 후 후유증이 아니라 수술 후 본인이 더 큰 문제가 일어났다고 생각하는 본인이 생성해내고 있는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봅니다. 저는. 의사와 이야기할 부분은 의사와 이야기를 하되 의사에게 그 외의 것들까지 다 짊어지게 하지 마라.
뭐 물론 지금 본인의 그 마음 상태를 잘 정리하기 위해서 문의를 하셨으리라고 봅니다. 본인이 지금 뭐 어떤 증상이 있다, 그래서 수술 후에 이런 후유증을 겪고 있다. 제가 봤을 때 본인이 겪고 있는 후유증은 신체적인 후유증이 아니라 심리적인 후유증입니다. 나의 책임도 남에게 지우게 해서 그를 통해서 나는 안 힘들어지기를 바라고 있다. 그런 심리가 지금 작용하고 있다고 전 봐요. 그러니까 혼돈에서 벗어날 수 없는 거고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주변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구분을 제대로 하지 않으니까. 제가 봤을 땐 그래요. 네, 제가 해드릴 수 있는 최선의 이야기라고 봅니다. 심리적으로 상처를 많이 받은 상태니까 충격받은 거예요. 근데 이 충격이란 것은 내가 받은 거니까. 내가 잘못했다 그 생각했을 때 충격을 받아요. 내가 뭔가 죄 지은 기분이 들 때. 그러니까 이 상황이 벌어진 게 다 내 잘못인 것 같을 때 충격을 받아요. 심리적으로 상처가 생기는 거죠. 이랬을 때 이성적인 판단이 서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잘못한 것과 남이 잘못한 것을 구분을 하지 못하게 되고 이 상처에서 벗어나려는, 그러니까 도망가려는 이것만 급급해져 있는 거죠. 뭐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저기 질문을 하고 있다는 것은 조금이라도 이성적인 판단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고 저는 봐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몇 차례에 걸쳐서 제 이야기를 분명히 못 알아듣고 계신다는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노력을 하는 거고요. 전들 안 답답하겠습니까? 답답합니다. 야, 이 사람이 지금 내 이야기를 알아줄 수 있을까? 싶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노력하고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노력의 방향성이 지금 당장은 남들에게 좋은 모습으로 보이지는 않을지언정, 남을 비난하고 남에게 책임을 전가하려고 하는 것처럼 보일지언정 그렇게라도 무언가라도 행동을 취하고 있다면은 그것도 하나의 노력, 자그마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전 생각을 해요. 그래서 계속해서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비난할 수 없는 거죠. 의도. 이것을 남에게 내비친다. 즉 스스로 이 행동의 옳고 그름에 대해서 의문을 품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의문을 품고 있지 않으면 남에게 내비칠 이유가 없어요. 남의 생각을 묻고 있는 거거든요. 비록 마음은 이게 옳다고 이야기해줘 라고 하지만 이게 바램이란 걸 알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계속 의문을 품고 묻고 있는 거예요. 바램은 이렇지만 사실은 그러다는 것을 스스로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내 잘못이 아니어야지 이 충격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 같은데 내 잘못이 보이거든.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해드릴 수 있는 이야기는 지금은 잘잘못을 따질 때가 아니라 구분을 할 때이다. 구분을 해서 상황을 정리해 갈 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문의를 하셨던 분도 열심히 용기를 내고 있기 때문에 계속 이렇게 질문을 하신 걸 거예요. 본인도 본인이 찾으려는 답이 없다는 것을 알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힘드니까 제가 한마디 던지면 다시 또 문의가 오고 한마디 던지면 또 다시 문의가 오고 계속 하는 거죠. 도도표를 찍으면서도 대화를 나누는 것 속에서 상황을 정리해 갈 만한 어떤 위로가 된다? 그럴 수도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